굉장히 오랜만에 유튜브 업로드를 하게 되는데요. 마지막에 올렸던 영상이 2달이 넘었더라고요. 여러 가지 바쁜 일들이 있어서 지금 유튜브 활동을 잘 못하고 있는데 7월에는 조금 더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의 영상 파이널 컷 프로 버전 10.8에 관련된 것인데요. 딱 한 가지 기능이 좀 마음에 들었습니다. 자, 슬로우 모션과 관련된 겁니다. 슬로우모, 스무스 슬로우모라는 이름인데 예전에 저 같은 경우는 기존에 옵티컬 플로우라고 프레임 보관이라는 기능은 꽤 심심치 않게 썼습니다. 예를 들어서 영상이 초당 24프레임 또는 한 30프레임 정도만 돼도 꽤 부드럽게 보이는데 그 이하로 내려가면 사람 눈은 좀 끊김을 인지를 하게 되거든요. 24프레임 미만으로 영상을 좀 느리게 할 때 이 옵티컬 플로우라는 게 꽤 유용하게 사용되곤 합니다. 어색할 때도 있지만 꽤 많은 경우 유용하게 사용됐었는데요. 자, 이번에는 머신러닝 AI라는 거겠죠. AI가 접목된 것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스무스 슬로우모 10%, 25, 50 이런 게 있고요. 그 이하로도 속도를 더 늦출 수가 있게 되거든요. 해보니까 완벽하진 않았지만 이거 꽤 쓸만하겠다. 옵티컬 플로우보다는 괜찮다라는 그런 판단이 섰습니다. 자, 이 영상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. 요거는 제가 1,500만원짜리 4K로 초당 한 400프레임, 500프레임 정도 찍을 수 있는 카메라로 제가 직접 촬영했던 건데 이런 게 한 20분의 1 정도로 속도를 늦출 수가 있거든요. 그래도 이렇게 잘 보이죠. 자, 그런데 이 돈을 아낄 수 있는 자주 쓸 게 아니라면 굳이 이런 1,000만원이 넘는 고속 카메라가 아니어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. 자, 촬영이 하나 잡힌 게 있어가지고 시네리부터로 테스트했던 영상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거 아마 제가 60분의 1초로 찍었던 영상인데 자, 60분의 1초로 찍은 영상 원래 속도로 보고 있고요. 자, 그 다음에 60분의 1초로 찍은 영상을 이게 아마 10분의 1 정도로 속도를 늦췄을 때입니다. 자, 그러면 당연히 이렇게 끊기는 영상을 보게 되는 거죠. 초당 24p 또는 30p 미만으로 가면 좀 끊기는 게 유독 보이게 됩니다. 자, 그 다음에는요, 이 스무스 슬로우모라는 걸 한번 써본 영상인 거예요. 자, 그런데 영상이 굉장히 느려졌음에도 불구하고 크게 어색하지 않게 쓸만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 정도로 속도를 늦출 수가 있었습니다. 자, 그런데 이 다음은요, 기존에 제가 잘 사용했던 옵티컬 플로우를 사용했을 때거든요. 근데 이때도 괜찮더라고요. 예전에도 옵티컬 플로우를 잘 사용했던 이유는 이런 식으로 변화가 아주 크지 않은 영상에서 아주 큰 변화가 있지 않은 경우에는 기존의 프레임 보관으로도 괜찮았었습니다. 자, 그래서 이게 얼마나 쓸만한지를 좀 보기 위해서 좀 더 다양한 영상들을 한번 확인을 해봤어요. 자, 제가 비 올 때 예전에 자동차 드리프트 영상을 찍었던 영상인데 이럴 때는 좀 화면이 많이 복잡하겠죠. 자, 오른쪽이 스무스 슬로우모, 그러니까 머신러닝을 사용했을 때고 왼쪽이 옵티컬 플로우, 기존의 그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물이 막 튈 거니까 엄청나게 화면이 뭔가 변하는 게 많은 거잖아요. 이럴 때 한번 비교해봤어요. 화면 한번 보도록 하면, 자, 일단은 둘 다 딱 완벽하진 않습니다. 둘 다 완벽하진 않죠. 뭔가 화면에 변하는 게 불규칙적이라 그런지 완벽하진 않은데 그래도 조금 나은 거는 그 머신러닝을 사용하는 쪽이 뭔가 조금 부드럽다라는 정도는 있어요. 근데 이렇게 막 랜덤하게 물이 막 튀고 굉장히 화면의 변화가 많은 경우에는 이 머신러닝을 사용하는 경우 또는 옵티컬 플로우를 사용하든 둘 다 불안전하긴 하더라고요.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머신러닝을 사용한 쪽이 조금 더 부드러운 건 있죠. 그러니까 화면이 물론 완벽하게 다 재현이 되진 않지만 그래도 좀 부드럽다라는 거는 확실히 머신러닝 쪽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. 자, 중간중간 불확실하게 보이긴 했는데 SNS용이라면 사용하는데 전혀 문제는 없겠다 정도 생각이 들었어요. 그러니까 영상의 10분의 1로 10% 속도를 줄인 거예요.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. 예를 들어 4K 120p로 했을 때가 한 25% 정도로 줄여도 되는 거거든요. 60p로 찍었으면 한 50% 정도로 줄이는 건데 이 영상들이 제가 기억하기로 다 4K 60p였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. 4K 60p로 해도 10분의 1로 줄일 수 있다. 근데 SNS용으로는 나름 쓸만한 정도라는, 이 정도면은 괜찮다라는 생각이 분명히 들었고요. 자, 그리고 이렇게 물이 튀지 않고 너무 이렇게 변화가 많지 않은, 화면이 엄청 어지럽지만은 않은 경우라면 되게 쓸만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왼쪽에 옵티컬 플로우,
좀 그 아스팔트 노면이 자연스럽지 못한데 이 머신러닝 쪽이 이럴 때 힘을 많이 발휘하더라고요. 자, 이런 경우에는 정말 1,000만원짜리 1,500만원짜리 고속 카메라가 부럽지 않은 정도까지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물방울이 튀지 않는다 선에라면 이 정도 화면 변화는 꽤나 자연스럽게 보여주는 걸 확인했고요. 지금 정상 속도 영상 보고 계시고, 자, 10% 슬로우모입니다. 자, 바닥면을 봤을 때 머신러닝 쪽 오른쪽이 훨씬 더 부드러운 거를 여러분 확인할 수가 있죠. 이 정도면은 실사용이 충분한 것 같고요. 경우에 따라서는 아주 훌륭하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되게 자연스럽죠. 바퀴가 돌아가는 것도 되게 자연스럽습니다. 아주 쓸만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. 정상 속도 조금 감상해 보도록 할게요. 드리프트 영상은 참 촬영할 때가 제일 짜릿하고요. 여러분도 언젠가 한 번쯤은 경험해 보시기를 추천드리고요. 이런 안개 같은 것도 연기들도 꽤 자연스럽게 재현이 됐습니다. 자, 그 다음 영상은 제가 울릉도에서 촬영했던 아바타2로 촬영했던 60p로 촬영했던 영상인데요. 자, 이게 지금 현재 정상 속도입니다. 굉장히 화질이 좋은 상태였고요. 자, 그 다음에 똑같은 영상을 스무스 슬로우모 머신러닝 했을 때인데, 와, 이거는 제가 봤을 때 10분의 1, 10% 또는 5%로 해도 영상이 되게 자연스러울 것 같거든요. 거의 아주 순간적으로는 정지 화면을 만들어도 될 것 같은 그런 자연스러움이 보였는데, 자, 이런 식의 뭐 물이 튀지 않는 그냥 웬만한 영상들은 충분히 쓸만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. 자, 지금 뭐 파도가 치는 그런 장면들도 나오는데 아주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는 이상은 상당히 자연스럽죠. FPV가 촬영도 중요한데 편집도 재밌게 하는 게 되게 포인트인 것 같거든요. 이런 식의 슬로우 모션도 한번 활용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. 자, 그 다음에 이제 러닝하는 것도 찍어봤어요. 인물, 피사체. 이런 게 어떨까가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것 같거든요. 드론 영상뿐만 아니라. 그런데 이 부분도 일단은 인물의 움직임은 꽤나 자연스럽습니다. 하지만 난간 쪽이 약간 모양이 복잡하잖아요. 그렇죠? 그래서 중간중간에 좀 완벽하지 않은 모습들을 좀 볼 수 있었어요. 그렇죠? 그런 것들이 좀 눈에 띄죠. 하지만 뭐 잠깐 한 0.5초쯤 괜찮을 구간을 골라 쓴다면은 또 쓸 수도 있는 그런 수준인 것처럼 보였고요. 자, 좀 비슷합니다만 좀 다른 또 패턴의 벽면이 있는 곳을 또 한번 테스트를 해봤는데, 이 경우에는 또 배경에 벽면의 그림들이 어색함이 또 크게 보이지 않더라고요. 팔 사이사이의 움직임, 팔이 왔다 갔다 할 때 그 안에서의 그 그림, 벽면의 그림이 되게 자연스러웠고요. 자, 그 다음에 좀 더 자세히 보면은 근데 머리카락이 약간 좀 어색함이 없지 않긴 해요. 근데 크게 의식하지 않으면 좀 모를 정도. 뭐 스마트폰에서만 소비되는 SNS용 영상이라면 충분히 쓸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. 자, 그런 다음에 이제 좀 미묘한 움직임이 크지 않는 인물 영상일 때 또 어떨지 궁금했는데, 자, 지금 10분의 1로 줄인, 이거는 제가 24p인가 30p로 찍었던 영상이거든요. 그런데 10%로 줄일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초당 제가 봤을 때 한 2.5프레임짜리 영상을 이렇게 만드는 건데, 이거는 되게 의미가 있는 업데이트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360 카메라 X4입니다. 제가 되게 잘 쓰고 있는데요. 8K 고화소로 늘어났지만 좀 아쉬운 점은 8K에서 30p까지밖에 쓸 수가 없다라는 건데, 슬로우 모션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이 머신러닝을 이용한 스무스 슬로우모 쓰면은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은 들었어요. 물론 완벽하진 않았습니다. 자동차 오른쪽을 보면 좀 그 부분이 약간 부자연스럽긴 하거든요. 하지만 좀 주변 그 풍경들은 크게 어색함을 느끼기 좀 어려웠습니다. 이런 부분들 전 되게 마음에 들었습니다. 자, 이렇게 한번 간단하게 영상을 한번 확인을 해봤는데요. 사용하는 방법은 되게 쉽습니다. 이렇게 영상을 클릭하고요. 이런 모양의 아이콘이 있죠. 이걸 눌러주시고 스무스 슬로우모 50, 25, 10을 딱 눌러주면은, 자, 저거 렌더링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이걸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. 이걸 가지고 예를 들어 뭐 25%다 이렇게 하면, 자, 이렇게 하면 렌더링을 시작합니다.
벌써 트랜스코드가 끝났어요. 근데 그냥 플레이백 하면 좀 많이 끊기고요. 한번 렌더링을 거치면 부드럽게 변화된 영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자,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서 활용할 수가 있고요. 그 다음에 적당히 이제 속도 조절을 하는 게 관건인데, 그거와 관련된 뭐 스피드 램핑과 관련된 영상들은 제 영상도 있고요. 찾아보면 진짜 많으니까 속도 조절과 관련된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좀 더 서칭해 보시기 바라고요. 일단 저의 경우는 굉장히 인상적이었다라는 거, 웬만한 영상에서는 쓸 수 있겠다라는 것, 비가 온다라거나 불규칙적인 화면이 아주 불규칙적인 패턴이 있지 않는 이상은 꽤 쓸만하다라는 거, 특히 웬만한 FPV 영상, 드론 영상에서는 되게 잘 쓸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. 특히 이런 배경 이런 것들 움직임이 아주 인상적이었고, 경우에 따라서는 꽤 액티브한 영상에서도 쓸만하겠다라는 그런 판단이 섰습니다. 영상을 제가 최근에 너무 못 올리는 것 같아서 이런 식으로라도 좀 짧게 한번 제가 경험했던 아주 유용한 신기능 한번 소개시켜 드려 봤고요. 저는 일단 파이널 컷 프로와 다빈치 리졸브 사용자여가지고 어도비 프리미어 관련돼서도 한 번씩 질문해 주시는 분들이 계신데, 아마 또 찾아보시면 비슷한 기능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. 파이널 컷 프로와 관련된 영상이라는 거 말씀드리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. 자, 7월에는 조금 더 자주 뵙도록 하겠고요. 오늘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. 안녕. 또 뵐게요.